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디피스 등장 배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이 다음부터는 메디피스가 창립 이후에 매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피스 등장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메디피스 설립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옛날 일 생각하다 보니까는 좀 까마득하기도 하고 기억도 가뭇가뭇하고 나름대로 좀 기억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96년도에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발족했죠. 그 전에 북한 대기근이 발생했었죠. 94년, 95년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죠. 두 번째가 제2동포센터가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내에 1999년인가요? 만들어집니다. 그 계기는 조선족 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1년도에 동북아 평화연대가 발족합니다. 그 계기는 조선족 문제와 더불어서 고려인 난민 문제가 심화됐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계기였죠. 그리고 2002년도에 동북아 평화연대 안에 의료협력단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동아시아 평화의료단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죠. 그리고 2009년도에 메디피스가 발족합니다. 2013년도에는 지구촌 보건의료연구소가 발족되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북한 대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가장 큰 것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요. 북한은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봉쇄가 강화되면서 경제 파탄에 직면했죠. 과거에 도와줬던 우방이 힘들다 보니까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들이 사실상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지고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닥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래서 대규모 기아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30여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교류하자.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로서 공동의 번영을 이루자라는 취지로 1996년도에 6대 종교가 모여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이죠. 물론 핵심은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당장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그런 환경에서 나왔는데 강영식 전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이죠. 지금은 국가기관에 가 있는데 이분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창립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1995년 8월 북한이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본격적으로 외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대북 지원에 나선 반면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북 지원을 위한 민간 운동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며 오히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선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모금은 잇따라 제동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자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각계 약진을 통해서는 대북 식량 지원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대북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범국민적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죠. 이렇게 각계의 종교계 사회 지도자들이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1997년도 4월 12일 날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등 800여 명을 초청했다고 해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나누는 옥수수죽 만찬 모임을 갖죠. 이를 계기로 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한러수교, 한중수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포,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되죠. 또 많이 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내의 노동시장이 교란된다. 두 번째, 조선족 사이에 간첩이 있다.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빙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조선족 동포들을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찾게 되죠. 브로커들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이슈였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조선족 사회가 쑥대밭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죠. 기사들을 보세요. 검찰, 조선족 동포 상대 대규모 사기 사건 본격 수사. 1만여 가구 한국인의 사기 피해. 1만여 가구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한 가구가 들어오려고 했다. 그럼 빚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었다. 실제로 보면요. 중국사에서 이런 데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중국이에요. 앞에 지금 영정사진 들고 있죠.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맞아 죽거나 자살하거나 화병에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이 구호들 보세요. 그죠? 참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집되게 되죠. 오른쪽 사진 보면 김영숙 회장이죠. 이분이 이런 피해자협회를 만들어요. 연변에다가.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서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KNCC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96년 이후 사기 피해로 자살하거나 화병 등으로 죽은 사람만 33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10만 명도 훨씬 넘습니다. 되죠. 조선족 사회 문화는요. 돈을 빌려줄 때 각서 같은 거 안 써요. 징빙서류 안 만들고 그냥 빌려주고 믿고 빌려주고 그런 문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돈을 또 많이 벌을 거라 기대하고 많이 빌려주고 그걸 다 떼이고 그러면서 그 가구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숙 회장님이 나서서 열심히 했죠. 적어도 참 정이 많이 들었던 분인데 지금 살아 계시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됐죠.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도 도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내에 재해동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1999년 7월이죠. 이광규 교수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님이신데 여러분도 이분 글을 읽고서 학자실을 보냈죠. 교과서에 나오는 글을 쓰신 분인데 우리나라 인류학을 심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이광규 교수님이 이 센터장을 맡고서 진행을 하셨죠. 또 그 사이에 고려인 난민 문제가 심각해졌죠.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연해주 이 세 군데는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중앙아시아를 떠나서 다시 제2주에서 정착했던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의 3개 지역이에요. 모스크바는 주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주를 했고요. 볼고그라드는 농업, 대규모 농업을 많이 했어요. 볼고그라드가 농사짓기 참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리 많이 이주를 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해주로 많이 왔다고 해요. 특히 조상이 살았던 곳이잖아. 그래서 3군데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연해주에는 약 4만 명 정도? 작게 보면 2만 명 정도가 이주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소련에 살던 사람들은 과거에 소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구소련이 독립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된 나라가 돼요. 그러면 고려인들은 뭐가 돼요? 러시아 국민이었다가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공식 언어가 바뀌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민족 언어로 바뀌게 되고요.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아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고려인은 러시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인도 꼴 보기 싫은 거죠. 좀 덜한 나라도 있고 심한 나라도 있고. 이제 그러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 사람들이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연해주로 이주했던 거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러한 고려인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주 난민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연해주가 조금 심했어요. 그 난민 문제로서. 딱 그 이주하면 어떻게 돼요?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려면. 근데 그 이주해 오면서 여러 가지 서류라는 거 이거 다 안 떼오고 그냥 이주해 왔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구소련 국민이니까 러시아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사실상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군 막사, 허물어지는 그 당시에 러시아도 살기 힘들었어요. 본인들도 별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해주는 과거에는 군사의 요충지였죠. 근데 이제 냉전이 해체되니까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군인들도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군 막사들, 비어있는 군 막사들을 이런 고려인들이 살게 해줘요. 근데 말이 살게 해줬지. 가보니까 전기 안 들어오고요. 물도 없고요. 난방 안 되고요.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돼요? 영하 40도. 샤프카라고 있어요. 모자지. 이거 딱 쓰는 거. 그거 쓸 때요. 귀를 그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거 안 넣으면 너무 추워요. 그거랑 그렇게 차이가 크더만요. 영하 제가 45도까지 경험을 했어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기절을 해요. 얼어버려요. 순식간에. 그 정도의 추위예요. 그 추위에 난방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날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살아요. 나무 해와서 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난민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죠. 지금 사진 보면은 이 난민촌 돌아다니면서 순회질로 했던 장면인데요. 그 도중에 어떤 그 가정, 난민촌이 아닌 가정이 들려서 진료하던 모습. 이렇게 고려인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재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돕자라고 해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안에 재동포 센터가 있었다고 했죠. 그 센터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오른쪽 사진이 그 김현동 선생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광규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설립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현동 총장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국장으로 있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러시아 연해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중국, 조선족 동포,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의 재동포에 대한 지원과 협력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독립한 단체죠.
뭐 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정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활동들을 잠깐 보면 자매 결연, 조선족 사기 피해 가정들에게 한국에 있는 개인과 같이 매칭을 해줘서 이것을 각 가정에 나눠드리는 모습이에요. 물론 1대1은 아니고요. 이것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정말 살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 쭉 했었습니다. 맨 아래 사전은 동북아 평화연대 창립했던 모습이에요. 실무자가 많지는 않죠. 초기라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후원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할 일은 많고 조선 사회는 굉장히 힘들고 고려인 사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필드에 가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가슴 아프고 쓰리고 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활동 사진들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민주 서로돕기 운동하고 동북아 평화연대하고 섞여 있네요. 북한의 농기계 공장 만들어서 주는 거, 그리고 물자들을 또 육루를 통해서 보내는 모습, 또 고려인들에게 농사 짓는 기술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우리 조선족 학교에 교실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했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또 중국에서 먼 곳인데 저 여기 다녀오면서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여기는 또 고려인 또 동북아 청년 캠프라고 해가지고 한국 청년들, 조선족 청년들, 러시아 청년들 250명이 참여했던 청년 캠프. 저 아래쪽 보면 쌀가마니 있죠? 쌀가마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난민촌 겨울나시라고 쌀 나눠드리는 그런 모습. 십자수 사진이에요. 이것은 탈북 여성들이 도망강 주변에서 숨어 사시는데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재료 갖다 드리고 십자수 만들어 주시면 그거 사드리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시고 뭐 이랬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만든 십자수. 그 한너 국회의원들 이런 이슈들을 좀 알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실상을 좀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의원 포럼을 블라디보스톡에서 했던 모습이에요. 연해주에서 동북아시아의 남북 조선족 고려인 제일동포 이렇게 5 축제를 벌인 적이 있어요. 나우투카라는 곳에서 2001년도에 우스리스크입니다. 이 참여했던 분들이 우스리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들이에요. 그런 고려인 의사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죠. 식사한 이유는 뒤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사진 고려인 의사 모습이고요.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랑 같이 연해주에서 의료봉사 활동하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맨 아래 왼쪽 우스리스크에서 틀니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틀니 지원 사업. 이때 이 틀니 지원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틀니가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더만요. 다 기공사가 다 해야 돼요. 저도 너무 일손이 딸려가지고 제가 좀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같이 틀니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참석했던 치기공사예요. 이분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깐 쪽잠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것은 연해주 쪽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연해주 물결운동이라는 산하단체를 동북아 평화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고려인 문화센터를 좀 제대로 좀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김수환 추기경님도 참석을 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원래 김수환 추기경님이 연해주에 가시기로 했는데 가기 직전에 연락이 왔어요. 병세가 좀 심하게 돼서 결국은 못 가셨어요. 다음 이제 그 동북아 평화연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동포 사회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좀 더 부문별로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들이 있었어요. 농업이면 농업, 특히 농업이 중요했죠. 그리고 의료도 있고 교육 부분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활동들 하다 보면 우리 메디피스가 설립되는 배경도 국제보건 NGO잖아요. 전문 NGO이거든요. NGO 활동도 좀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효과적인 동북아시아 재동포 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분야별 그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또 보건의료 전문가가 합류도 했었죠. 그래서 의료협력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2002년도 1월에 의료부분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려인 정착촌 순회진료도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2002년도 2월에 우스리스크 의사단 준비 모임을 갖게 되고, 그리고 2002년 3월에 동북아 평화연대 의료협력단을 발족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 그 식사하는 사진은 하단 왼쪽에 보면 이게 바로 우스리스크 의사단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 모습 보이죠? 안 보이나요? 어두워서? 앞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홍이고리. 이분이 우스리스크 의사단의 단장이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연해주에서 의료인들의 자체적인 활동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왼쪽 맨 위에 보면은 이게 우스리스크 외래병원의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은 우스리스크 의사단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협력단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죠. 우리나라는 경제력 발전하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국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됐죠. 그에 더불어서 국제개발 협력 규모도 확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인도주의적 NGO, 보건의료 NGO가 국내에 없어요. 제가 맨 처음 NGO 활동을 시작할 때도 없었는데 한 10년 가깝게 지난 다음에도 없더라고요. 선교 기반의 단체는 있는데 인도주의적 이런 NGO는 별로 없었고요. 동북아 평화연대 활동을 하면서 또 무슨 일들을 했었냐면 동북아시아 코리안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고려인, 조선족, 제일동포, 남북한 이런 코리안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보면 어떨까? 의사는 의사들끼리 같이 모여보고, 응? 또 농업하는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끼리 좀 모여서 뭐 공업은 공업, 수산업은 수산업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동북아 평화연대 내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보건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금 사진은 이 동북아시아 코리안 네트워크를 위한 그런 국제 회의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분과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좀 이어가면서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한국의 보건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한 무브먼트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준비 모임도 갖고 워크숍 갖고 그리고 관련 사람들을 귀합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왜 동아시아 평화 의료단이냐? 원래 메디피스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없었고 아시아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유럽에 좀 하고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들이 좀 주류를 이뤘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동아시아 평화의료단이라는 가칭을 정하고 이 이름으로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모임들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서울대 모처에서 가졌던 워크숍 장면이네요. 그리고 그 메디피스가 설립되기 이전에 또 활동을 계속 했어요. 이거는 제1기 전국 보건의료 계열 청년 캠프예요. 보건의료 캠프. 연변이고요. 제가 고집해서 이 사진을 꼭 찍는데 여기가
뷰가 좋아요. 무슨 뷰냐면 이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은 중국이고요. 언덕 위에요. 그 언덕 아래가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요. 조선족 마을이 있고요. 또 저쪽 구름이 보이죠? 구름. 구름 보이시나요? 네. 예, 저 구름은 북한 구름이에요. 여기를 특히나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글로벌은 뭐냐? 메디피스가 얘기하는 글로벌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저 나름의 고집이 있어요. 글로벌은 각 국가마다 달라요. 글로벌 의식이라는 것은. 메디피스가 글로벌의 시각에서 접근하지만 이런 코리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글로벌도 놓여 있는 것이다. 분단된 역사, 이 아픔의 동포사회, 이것을 잊고 글로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인도주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가 흔히 그거 있잖아요. 뿌리를 알아야 된다.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주제 파악하라는 것이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처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처지가 무엇입니까? 북한 상황이 어떤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글로벌 외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북한 주민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관심도 없고 등 돌리면서 세계 시민의식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저는 헛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 안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물론 우리가 직접 대북 지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픔은 같이 공유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우리는 글로벌, 북한을 제외한 글로벌 이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을 뒤에 놓고서 탄자니아, 베트남 운운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첫 번째 메디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보면 메디피스라고 써 있어요. 메디피스 준비라고 써 있어요. 메디피스 이름을 가진 첫 번째 행사가 이 행사였고, 그래서 이 사진은 저한테는 메디피스 인생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있으니까 좋네. 네. 얼음 있어가지고. 좋아졌어. 옛날에는 그 조그만 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서 남자는 좀밖에 안 되니까 딴층 쓰라고 해서 딴층 쓰고 겨울 되면 동파돼 가지고서 화장실 그거 물레동 계실게요. 물레동 그저만 좀 나았지. 당산동 시절 때지. 한참 우리 저 기부장 노예 활동할 때 그때 그 화장실 동파되고 막 응? 근데 지금은 이제 얼음 때문에 동파되는 게 아니라 얼음을 만들어 먹고 살고 있으니 어? 그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좋았어. 그때 마치 결사대 같은 응? 긴장감과 치열함. 진짜요? 그거 진짜지 그러고 내가 이 자를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딸랑이 이 성혜령 딸랑이가 이제 근데 그때 그 사무실에서 오빠라는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그때가 재밌었어요, 그죠? 맞죠? 예.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 같이 좀 봤어요. 여기도 매디피스 준비라고 써 있죠? 네. 2008년이네요. 일단 한겨레 신문이랑 같이 뭘 했네요. 같은 행사네요. 이거는 출발할 때 모습이네요. 그 외에도 계속 꾸준히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방 우리봉사, 또 중국
또 사전조사, 또 외래병원 설립을 위해서 또 토론회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메디피스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것은 메디피스 이름을 새긴 첫 번째 유니폼이에요. 틀리 지원 사업 때 우리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방송에서도 같이 연기해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이 그 타잔에 보면 제인이죠, 제인. 그 성우예요. 유명한 성우죠. 활동하는 모습이죠.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습. 맨 위에 있는 것이 중국 그 촌위생소, 그다음에 그 윗단위에 있는 병원이 또 있어요. 앰뷸런스 나눠드리는 모습이고, 밑에는 사전조사로 갔던 모습인데 왼쪽이 연해주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이고요. AGNR 때 캠페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메디피스의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나서게 됐죠. 2008년 하반기 때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이사님들 모시게 되고 또 전문위원 구축하고요. 위에 있는 그 로고 CI는요, 우리가 메디피스 CI가 없었을 때 임시로 썼던 CI입니다. 공모해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무료로 쓸 수 있는 글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그러한 그 로고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소디움 파트너스가 매년 한 개의 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 CI를 기부를 해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 신라호텔, 프루지오 이런 그 기업의 CI를 만든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선정을 해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CI를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전문가들이 만들어주신 CI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메디피스가 발족했죠. 1월 4일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기존의 동부가 평화연대 사무실 안에 한 켠에다가, 원래는 제가 근무하던 그 자리를 쳐가지고 책상을 놓고 일을 시작을 했죠. 2009년도 3월 4일날 창립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초기에 중점을 줬던 것은 뭐냐면 사무국 인력도 부족하고 또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자원봉사, 특히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그룹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초기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5월 9일 날 개최했던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했던 그런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 전문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피스 발족까지의 이런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2001년도에 우리 협력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연해주에서 의료활동 시작을 했죠. 2002년도에 의사단을 설립을 했고, 우스리스크예요. 2003년도에 연해주 물결운동을 발족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래병원 설립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04년도에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과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정됩니다. 이 안에 외래병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과는 명칭을 바꿔서 고려인 문화센터로 확정을 했었죠. 결국은 이제 외래병원을 위한 모금은 별도로 안 하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우스리스크 진료소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진료소 사업을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서 우스리스크 의사단과 그리고 의사를 채용해서 시작을 했죠. 2006년도에는 서울대병원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같이 해서 활동도 하고, 2007년도에는 메디피스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죠.
2008년도에는 코이카 사업이죠. 코이카 지원 사업, 중부 동부 삼성 치원유생소 환경 개선 사업을 동북아 평화연대 이름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코이카와 협의를 거쳐서 가 이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고려인 노인 틀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가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메디피스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메디피스 설립 취지가 있어요. 이것은 사단법인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정리했던 공식 취지문입니다. 메디피스는 동북아 평화연대 의료지원단에서 2001년부터 동북아 지역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의료 전문 민간 구호 단체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메디피스의 의료 지원 활동은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으며 출신 민족이나 인종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메디피스는 지속 가능한 건강사회, 보건의료 연대, 전문성의 확보를 추구하는 세계 건강, 재난 방지와 긴급구호, 구조적 빈곤의 빈곤 감소 등 인도주의적 실천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한국발 글로벌 보건의료 NGO로서 전 세계 의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긴급 재난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과 1차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취지문입니다. 여기 그 메디피스 보면 P자가 대문자죠. 원래는 P자를 대문자로 쓰기로 했었어요. 근데 CI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P자를 소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좀 미안한 거예요,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P자를 소문자로 가자. 그래서 사고에 의해서 P자가 소문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초기에 우리 네트워킹했던 그런 기관들에서는요, 우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P자를 대문자로 아직도 보내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짤막하게 메디피스가 설립하기 전의 모습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2007년, 2008년 이 두 해는 굉장히 뜨거운 해였습니다. 굉장히 바빴고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 산통과 같은 시기죠. 산통의 시기, 그 시기를 거쳐서 다행히도 메디피스가 하나의 조직으로 스스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는 2009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